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미쌤 크리에이터 연구회 책 소개, 책 추천 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유튜브에 관련된 네, 이 간사가 책이죠. 되네요. 네네네. 네. 콘텐츠로 스타되고 광고로 수익 얻는 유튜브란 책입니다. 2000년 나온 책이라 그렇게 최근 책은 아니에요. 네. 오래됐죠. 벌써 6년이란 네. 시간이 흘렀으니까. 2014년 어떤 해였죠?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유튜브라고 하면 네. 그 싸이에 간 게 되게 이제 전 세계 아니면 또 국내적으로 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관심도를 좀 증폭시켰던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는 2014년도에는 유튜브에 대해서 네. 이렇게 관심 있거나 이거를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시기여서 네. 유튜브가 우리나라에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불과 보편적으로 네.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건 2018년, 2019년 뭐 이렇게 한 최근 2,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정말 일찍 나온 책인 거죠. 그래서 지은이도 유튜브 연구회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연구회 안에 표지에 보면 홈페이지와 이메일 홈페이지가 있는데, 네. 근데 지금은 휴먼 상태인 네, 홈페이지더라고요. 책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저희는 이제 단순하게 책 소개로 간단하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좀 네. 내용을 제대로 하나 조금씩 훑어보자라는 네네.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한 권을 하루 한 번에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좀 쪼개서 그 네. 챕터별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보시고 좀 어땠나요? 책이 일단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잘 돼 있고, 근데 저희 이제 이게 출판 연도가 2014년도다 보니 사실 책 안에 이제 검색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는 유튜브 채널 내에서도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네네네. 그런 분들은 조금 가려서 읽으셔야 될 거긴 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맥락에서는 상당히 초급부터 해서 잘 짚어주고 계신 책인 것 같았습니다. 네, 저는 다른 거보다 네. 아쉬운 게 이게 흑백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이렇게 선생님이니까. 네, 네네. 글씨도 너무 작아서 네. 사실 전 네. 돋보기를 껴도 안 보이는 그런 거라 조금 네. 이게 아마 그때 당시는 이렇게까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고요. 네. 요즘 책들은 네. 이게 다 그만큼 반영이 돼서 칼라에다가 좀 더 잘 보이는 걸로 좀 보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영상 같은 경우는 여기 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QR코드, 네네.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로 들어가 보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근데 QR코드를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간다는 거.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로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네. 그걸 이렇게 일일이 QR코드로 해서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 그게 네네. 조금 불편한 지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앞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인터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 이야기라서 그 다들 아실 만한 분들이에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네네. 뭐 대도서관이나 네. 양띵이나 도티나 네. 이런 네. 분들이라 그리고 그건 넘어가고 네. 첫째 마당도 네. 사실은 그러니까 유튜브 전반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강남 스타일부터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됐고 이런 내용이라서 이것도 그냥 쭉 읽으면 되기도 하고 굳이 이걸 소개하지 않는 건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그쵸, 요즘에 네, 또.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첫째 마당에 세 번째 있는 Y세대, 이제는 C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요거는 좀 트렌드, 미디어 소비자의 변화 이런 거라서 꼭 짚고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한번 꼭 보세요. 왜냐하면 네네. 이제 36페이지네요. 네네네. 페이지는 36페이지고요. 그러니까 뭐 네. 연령대별로 나누는 세대가 있잖아요. Y세대, X세대, 뭐 네. Z세대 뭐 이런 네. 요즘 아이들 Z세대라고까지 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 미디어를 소비하는 네 가지의 뭐 C가 있는 사람이면 C세대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항목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은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은 부분이고 저는 거기서 중에 그 중에 한 C가 큐레이션이에요. 네. 큐레이션이라는 건 아시죠?
큐레이터, 박물관에서 네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큐레이터 한다고 하는데 네네. 거기서 온 큐레이션인데 네. 앞으로의 사회는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미래 사회에 의미 있는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 C세대라는 말이 이제 이 책에서 처음 어떻게 보면 거론이 된 부분인 거네요. 그쵸. 저희 교수적 유튜브 수업인가 그 네. 책에서도 봤는데 C세대라는 이야기를 네. 거기에 어디라고 출처가 밝혀 있지 않아서 네. 사실은 정확히 몰랐는데 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더 그 전 책인 거죠. 네, 네. 거기에 나와 있고 구글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 책에서 만들어낸 개념어는 아닌 거고요. 아, 네네. 예, 근데 개념어를 소개를 한 거면 맞는 것 같아요. 네. 개념어에 대한 소개는 네네네. 이제 시작이 된 부분이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첫째 마당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둘째 마당은 수익을 불러오는 동영상을 만드는 노하우예요. 네. 그래서 그 유튜브를 어떻게 주제를 잡을 것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오거든요. 선생님은 유튜브 주제 어떻게 잡으셨어요? 저희 이제 제품에 대한 브랜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네. 브랜드 제품 소개라든지 홍보 관련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네. dom쌤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시던 업이 있으시니까 네. 그걸 소개하는 걸로 네.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보통의 사람들은 유튜브 컨셉 하는 게 네. 쉽지는 않아요. 그쵸. 그쵸. 네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하기 좋은 게 어떤 걸 같으세요? 주제 잡는데? 유튜브 한 15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뭐 음악, 인물 블로그, 자동차, 또 영화, 또 맞아요. 스포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뭐 인물이라든지 블로그 아니면 여행 좀 콘텐츠를 많이 제작을 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연령별로 이제 좋아하는 주제가 좀 네. 다를 텐데, 네네. 그러니까 10대나 어린 아이일 경우는 뭐 게이밍이 게임 쪽, 뭐 예. 이런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먹방 유튜브도 꽤 아. 많이 있고,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브이로그.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일상의 브이로그. 네. 그다음에 여행 콘텐츠를 네. 가지고 하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네. 근데 사실 책 분야도 여행 에세이 책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분야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그 공통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하기는 쉬운데 네. 거기서 유튜브로 뛰어서 이제 성공하게 되려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뭐 어떤 점이 좀 돼야 내 채널이 그 주제를 가지고도 구독자도 많이 늘리고 네. 가능할 수 있게 노출이 가능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게 돼야 될까요? 그래서 바로 이 2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맞아요. 이 2장을 저도 책을 읽어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느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 수많은 채널과 이제 유튜브 이제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나의 채널을 어떻게 공유를 하고 많이 이제 큐레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주제를 선정을 할 때 이 주제가 나를 얼마만큼 즐겁게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즐거움이라는 것도 사실 상대적인 거지 않을까요? 본인은 이게 즐거울 네. 거라고 해서 이제 채널을 개설하고 운영을 하는데 구독자 수도 없고 또 이제 예, 조회수도 맞아요. 낮으면 이제 많은 딜레마가 상당히 저는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1원칙이 이 주제를 나를 즐겁게 하는가? 네. 2원칙이 이 주제는 사용자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가? 네. 3원칙이 이 주제는 사용자들을 즐겁게 하는가라고 네. 했거든요. 네. 1원칙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거는 사실은 구독자나 이런 거보다 네. 지속하는 힘이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야 계속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야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유튜브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한 영상이 떴다고 그래서 그 영상 때문에 계속 구독자가 들어오고 좋아요가 눌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두 번씩이든 주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좋아하는 주제여야 된다는 거죠. 책 속의 저자도 지금 방금 선생님이 하신 말씀 똑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꾸준하게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꾸준함이 가장 맞아요.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 단계인 유튜브 네.
고객께서는 내 영상, 내 채널을 얼마만큼 주기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맞습니다. 유튜브 측에서도 검색이라든지 조회를 할 때 시간대별 그리고 업로드 날짜별 그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 예. 네. 연구 논문이나 조사한 네. 거에 의하면 보통의 유튜버들 네. 1년 정도의 시간과 네. 2, 3회 정도의 그 업로드가 네. 기본이 된 후에서야 구독자나 영상에 대한 반응들이 나온다라고 네. 하는 게 보편적인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찾고 하는 게 거기 안에 네. 이야기 컨텐츠 안에 내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내 이야기가 실리지 않으면 요즘은 어느 층에서든 독자들이 영상을 보든 책을 보든 네. 모든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식을 알려주는 거에서는 이제는 벗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1원칙이 그렇고 네. 이 원칙은 사용자의 눈을 사로잡는다는 얘기는 결국 그만큼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이 영상에 가치가 있냐라는 건데, 저는 3원칙하고 연결시켜서 네. 3원칙은 즐겁게 하느냐는 거잖아요. 네. 전 책 소개할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책이 독자들한테 반응이 있으려면 재미와 유익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 재미와 유익. 유익. 네. 이게 그 얘기거든요. 이 독자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내가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유익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네. 이 세 가지가 맞아지면 네. 그러면 그 영상은 하다는 얘기죠. 컨텐츠는 가능하다는 얘기, 주제는. 네. 그리고 이 책 속에서 이제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서도 좀 꼭 집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 이 운영을 하는 채널의 일관성을 조금 말씀을 맞아요.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꾸준하게 올리는데 그 꾸준하게 올리는 영상이 스토리텔링 자체가 이거였다가 저거였다가 하나의 주제가 일관되지 않다면 이제 이 채널을 시청하려는 분들이 이제 변별성이 좀 혼란이 오실 맞아요. 것도 같고 네. 우리 채널의 정체성이 가장 일관돼야지 맞습니다. 지속적인 부분과 또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 송미쌤 크리에이터 연구회원인데, 크리에이터 연구회에서 네. 영상, 동영상이나 유튜브에 관련된 거면서 갑자기 욕하거나 네. 이러면서 네. 뭐 안 올 수는 있겠죠. 네.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기대하고 들어오는 건 아닐 테고 유튜브와 네. 관련된 뭐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것들을 기대하고 독자들은 들어왔는데 영상을 네. 보려. 근데 엉뚱한 거 우리 집에서 애랑 같이 놀았어요 이런 네. 영상을 올리면 네. 이거 뭐야 이렇게 된다는 네, 얘기죠. 네. 예, 예. 실제로 저도 영상을 많이 조회를 하고 찾아보면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채널 아트라고 그쵸, 그쵸, 하는데 그쵸.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관된 영상이 클릭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일관성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55페이지에 보면 네네, 그게 55 있거든요. 페이지, 네. 유튜브 동영상에 이렇게 시리즈로 만드는 경우가들이 있잖아요. 아, 저희도 네. 시리즈를 만들잖아요. 네. 시리즈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 시리즈를 만들다 보면 그 시리즈가 연관이 있지만 네. 그 시리즈 앞에 걸 보지 않으면 뒤에 걸 이해 못한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시리즈를 하나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네. 하나 봐도 독립적으로 그 시리즈가 볼 수 있는 영상 컨텐츠여야 되는 거지. 네. 시리즈니까 이게 연결되는 걸 다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영상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구독하지 않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운영하는 채널들은 하나의 영상이 시작과 동시에 이제 종결이 되고 항상 네네네. 스토리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네. 네, 그 네. 개별 네. 하나하나의 컨텐츠로 네.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영상을 또 시작하더라도 네. 다시 또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네. 예, 예. 아, 결국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네. 주제 잡을 때 세 가지의 원칙은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네네. 이 둘째마당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본 것 같고 네.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셋째 마당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그 유튜브를 이제 진짜 시작하는 겁니다. 아, 시작하는데 네.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네. 오늘 네. 그 영상을 네. 지금 촬영해 보니까 네. 우리가 너무 좀
꼼꼼하게 이게 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는 걸로 할게요. 네네. 괜찮을까요? 그럼 저희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셋째 마당, 넷째 마당에서 본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 네네. 또 수익 구조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네. 책 속의 두 번째 영상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볼게요. 네, 다음에 봬요. 네.